지금 당신이 딛고 있는 이 땅 아래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대륙이 잠들어 있다면,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틀란티스, 우리는 그저 고도로 발달했던 문명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낭만적인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나 꾸며낸 전설이 아닙니다.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자신의 책에 지도와 설계도까지 그리며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꾸며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학자였다는 사실은 아틀란티스를 단순한 신화가 아닌 잃어버린 역사로 재조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전설은 1968년 바하마 해역, 그리고 2018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들로 인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정말 실존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매료시킨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니다. (1968년) 바하마 제도의 비미니 섬 근처에서 평범한 해저 안반을 조사하던 잠수부들은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수많은 자연 암석들 사이로 630m 길이로 길게 뻗은 거대한 돌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돌들은 하나하나 네모나게 깎여 있었고, 돌과 돌 사이는 정확히 15cm 정도의 간격이 유지된 채 평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석재를 치밀하게 배치한 듯 돌들이 퍼즐처럼 맞물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반듯하고 정교했던 이 구조물은 곧 비미니 로드라 불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돌길이 전설 속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로 이어지는 흔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 너머 대서양 어딘가로 지목했는데, 비미니 로드가 발견된 곳 역시 대서양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고대 문명 연구자들은 이 돌들이 정교하게 가공된 석재 블록이며, 특히 돌의 특정 부분에서 발견된 미세한 연마 흔적은 자연적 침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길이 자연적인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저암 지형, 즉 해안선 침식에 의해 생성된 돌덩어리일 뿐이며, 평행한 배열은 단지 우연의 일치이거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단층 구조의 결과라고 강력하게 반론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졌지만 비미니 로드는 여전히 아틀란티스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첫 번째 강력한 실물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수천 년간 인류의 상상력을 지배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야기의 출처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허구적 이야기나 전설을 다루는 학자가 아니었고, 사실적이면서도 철학적 의미를 담는 서술에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두 번의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에 대해 마치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듯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은 단순한 신화 이야기를 넘어 연구자들이 혼란에 빠질 만큼 상세했는데, 그는 이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조인 솔론이 이집트 사제들에게서 직접 들은 역사적 기록을 전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은 아테네와 아틀란티스 간의 전쟁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플라톤이 주장한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점은 기원전 9000년경, 즉 플라톤 생존 시점보다 약 9000년 전의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었다고 묘사했으며, 도시의 중심은 세 겹이 원형 섬과 원형 운하가 서로를 감싸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삼중 원형 운하 도시는 오늘날 아틀란티스를 상징하는 가장 널리 퍼진 이미지의 근원이며, 플라톤은 운하의 폭, 섬 간의 거리,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방벽의 높이까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중심 도시의 지름이 약 24km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도시 중심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탑이 있었고, 왕궁은 오리할쿰이라는 신비로운 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도 기록되었습니다. 오리할쿰은 플라톤이 언급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실존 여부가 논란이 있었던 금속인데, 고대 기록에 따르면 불꽃처럼 붉게 빛나는 금속이었으며, 일부 현대 연구자들은 이를 구리, 아연 등을 혼합한 합금, 즉 황동과 유사한 물질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학교, 목욕탕, 공원, 체육시설, 경마장 등 현대 도시 기반 시설과 다를 바 없는 찬란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 기반이 우수하여 해변까지 이어지는 비옥한 평야와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국력 덕분에 아틀란티스는 인근 여러 국가를 지배할 만큼 거대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처음에는 미덕과 지혜를 갖춘 이상 국가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탐욕과 오만함에 빠져 결국 몰락하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강대한 제국은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멸망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도시를 흔들었고, 이어진 거대한 홍수가 모든 땅을 집어삼키며 아틀란티스는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잠겨버렸습니다. 플라톤은 이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지만,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텔레스조차 이를 플라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란티스의 존재 여부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으며, 기원전 3세기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도 학자들이 아틀란티스의 실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토론을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가 수십 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위성 사진이 널리 퍼지던 시기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원형 구조가 뚜렷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구조물의 공식 명칭은 리샤트 구조, 리체 스트럭처입니다. 지름은 무려 24km인데, 이는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 중심 도시의 크기와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합니다. 크기뿐 아니라 구조 또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하라의 눈은 여러 겹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부가 원형 형태를 띠며, 이는 플라톤이 묘사한 삼중 원형 운하 도시 구조와 완벽에 가까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리샤트 구조의 외곽을 둘러싼 동심원의 폭과 육지의 비례 역시 플라톤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지형에 대해 북쪽에 높은 산맥이 있고 남쪽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고 기록했는데, 리샤트 구조 역시 북쪽으로는 아틀라스 산맥과 이어지는 산악지대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광활한 사하라 평야가 펼쳐져 있어 지리적 환경까지 플라톤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점으로 지목한 9000년 전은 사하라 사막이 초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는 점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변화로 인해 사하라는 약 2만 년 주기로 초원과 사막을 반복하는데, 당시의 기후 모델은 이 지역이 강이 흐르고 호수가 존재했던 비옥한 초원지대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바닷물이 유입되면 리샤트 구조는 아틀란티스의 도시 구조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모리타니 지역에서 고래뼈가 발견된 사실은 이곳이 먼 과거 실제 바다에 잠겨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이로 인해 사하라의 눈은 아틀란티스의 진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 세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샤트 구조 역시
아틀란티스 논쟁에 결정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명의 흔적 부재였습니다. 아틀란티스가 플라톤이 묘사한 대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초고대 문명이었다면 도시 유적, 항구 시설, 건물 잔해, 금속 도구, 도자기 등 문명의 흔적이 반드시 남아야 하지만 사하라의 눈에서는 그런 흔적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이동 흔적이나 구석기 시대의 생활 흔적은 있지만 초고도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샤트 구조는 플라톤의 기록과 놀라운 지리적 우연의 일치를 보여주었을 뿐 아틀란티스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후보지는 이 외에도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산토리니 섬 폭발설이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은 미노아 문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이 거대한 폭발과 쓰나미로 인한 섬의 침몰이 플라톤의 기록에 영향을 주어 멸망 시점만 9000년 전으로 윤색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스페인 남부의 도냐나 국립공원 인근 해안선에서는 타르테소스라는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일부 탐험가들은 이곳이 아틀란티스의 위치와 더 많은 지리적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진 북해의 도버랜드, 심지어 남극 빙하 아래에 숨겨진 문명의 잔해까지 다양한 후보지가 등장했지만 어느 곳도 플라톤이 묘사한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대륙 그리고 삼중 원형 운하 도시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틀란티스 전설은 실제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나라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철학적 이상 국가이자 동시에 몰락한 오만의 상징으로 제시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초월적인 기술력과 문명을 가졌지만 결국 타락하여 신의 분노로 멸망한 문명의 경고 메시지 역할을 수행하며 인류에게 물질적 번영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신지학과 같은 근현대의 신비주의 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지혜와 영적 지식을 탐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소설, 영화, 음악, 심지어 우주과학 연구에까지 영감을 주며 잃어버린 문명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트로이가 신화로 여겨졌지만 결국 밝혀졌고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가 인류 문명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은 아틀란티스가 언젠가 실제로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깊고 어두운 심해 어딘가에서 혹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대륙의 숨겨진 지층 아래에서 아틀란티스의 잔해가 조용히 잠들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그 진실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우리는 플라톤이 남긴 신비로운 기록이 단순한 허구였는지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매혹시킨 가장 위대한 진실이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아틀란티스라는 전설이 인류에게 남긴 의미는 실제 여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찬란한 시간에 대한 동경이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지의 진실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상상력과 탐구심 그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은 영원한 미완의 퍼즐로 남아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